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아까 오전에 비트코인 무빙 보셨나요? 순간적으로 41,7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간만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브리핑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은 최근의 비트코인 흐름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글래스노드에서 새로 발표된 분석 도구인데요. 비트코인 축적 트렌드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고래와 함께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새우들의 지갑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영향력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물량을 매수하며 축적하는 구간은 녹색 박스 구간이고요. 물량을 털며 매도하는 구간은 붉은색 박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고래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색다른 인사이트를 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초록색 박스는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당시입니다. 고래와 대다수의 새우들은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 기회로 보았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유입과 축적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초록색 박스는 2020년 10월 말부터 2021년 1월 말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당시에 고래와 새우들은 비트코인 물량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인 GBTC에 대한 차익 거래가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죠. 2월부터 5월까지는 고점에서의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바닥에서의 공포로 인해 약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른 온체인 데이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온체인 데이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시장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초록색 구간도 인상적인 구간입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연말 연초 불장이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측했기에 하락에 대한 딥바잉 심리가 강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2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호들 웨이브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갑에 6개월 미만으로 머무르는 코인의 숫자가 역사상 최저치를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 공급의 24.5%가 이런 집단에 속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풀면요, 비트코인의 75.5%가 6개월 이상 동안 휴먼 상태를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다수 홀딩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주목해볼 만한 온체인 데이터로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유출이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총 31,13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유출이 되었고, 이는 약 11억 8천 달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유출로 인해 코인베이스에서 보유된 잔액은 64만 9,500개로 감소하여 2017년 상승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유출은 지난 2년 동안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일관적으로 발생해온 추세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잔고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이자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선호하는 거래소라는 점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은 대규모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거시적인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비유동 공급 충격 비율에서 최근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움직이지 않은 지갑에 보유된 비트코인 공급량이 움직이는 지갑에 보유된 공급량보다 3.2배 높은 상태인데요. 비유동성 공급 충격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과연 누구의 비트코인 지갑일까요? 이제는 다들 잘 아시죠? 비트코인 3위 거래 코봉남은 근질근질한 손을 못 참고 어제 가볍게 비트코인을 87개 매수해봤습니다. 평소 코봉남 매매 스타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한 숫자인데요.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더 사고보자 정도의 코봉남의 심리를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서와 경제 전망 및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0.25%의 상승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 수치보다는 연준의 어조에 시장은 더 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멕시코 세 번째 부자 히카르도 살리나스 형님입니다. 나는 비트코인만 갖고 있고 팔지 않을 거다 라고 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형님이 이번엔 채굴 산업으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오전에 멤버십 브리핑에서도 안내해드렸죠. 사진에 보이는 발전소는 살리나스 그룹의 계열사 그루포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도모산 페드로라는 지열 발전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멋진 소식이네요. 엘살바도르에서도 지열 발전으로 채굴을 하죠. 이 발전소는 총 25메가와트 규모인데요. 최대 8,000대 채굴기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그룹의 매장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또 채굴을 통해 모으고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하시겠네요. 부럽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콘센시스가 시리즈 D 펀딩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콘센시스는 조셉 루빈이 설립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인데요. 메타마스크와 인프라, 트러블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셉 루빈은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컨센시스에 투자한 회사들이 아주 대박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테마섹, 안토스캐피탈 등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 모금의 수익은 이더리움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두 시장님들이죠.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와 마이애미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인 시장은 지지부진하며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홀딩하며 물량을 비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홀딩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제가 태어난 날 맞습니다. 생일이라고도 하죠. 비트X 거래소에서 돈봉남 생일 축하한다고 가입만 해도 트론을 200개나 주는 이벤트를 열어줬어요. 트론 200개 받으시고 치킨 사 먹으세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트론 200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